관세사가 등장하는 시점은 처음 수입하실 때 어떤 세간에서 문제와 부딪혔는데 해결을 하려고 이제 뭐 서칭을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그러면서 관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우리 그 봉제와의 전쟁에 뭐 네네. 나에서 막 이런 뭐 재민식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제2현식 그게 보면 막 세관 직원들이 막 이렇게 아. 물건 빼돌리고 네. 지끼리 뭐 잘해먹고 뭐 이러잖아요. 혹시나 네네. 요새도 뭐 살짝 이래 뭐 뒤로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애매한 물건을 좀 정말 빨리 받고 싶다. 안 걸리면 바로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안타깝게도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관세사님하고 이런 우리 셀러님들이 물건 수입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수입을 하실지 아름다운 우리 미녀 관세사 우리 김나리 관세사를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본관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리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세사님들은 보통 나이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십니까? 관세사 경력은 올해 한 10년? 따로 개업을 하신지는? 개업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지났어요. 2년 좀 네. 지났어요. 근데 일은 좀 할만합니까? 네, 좀 할만해요. 근데 이게 돼야 되잖아. 일은 아무래도 네. 일도 잘 되시고 네. 관세사란 어떤 이 직업이 네. 좀 무거운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세관에 뭐 뭔가를 줘야 되고 네. 그 세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관세사라는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수입 통관, 뭐 수출 통관 이런 이제 통관 업무를 핸들링하고요.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 컨설팅, 검역까지도 네. 다양하게 무역과 관련돼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안스럽게도 저 다른 관세사님 쓰고 있잖아요. 네.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거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관세사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네네. 나는 이것만 할래, 나는 이걸 못 해. 이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 그런 관세사들이 그런 그 관세사들이 많죠. 저희는 그런 관세사가 아니에요. 진짜. 저희는 그냥 네. 모든 걸 다 하는. 컨설팅까지 다 해주시고. 그럼요. 이제 수입, 뭐 수출, 컨설팅. 와, 일이 장난 아니실 건데. 그러면 요즘에 아마 그런 변화 느끼셨어요? 네. 셀러, 이제 온라인 셀러들이 직접 관세사들하고 막 연락이 와서 일을 하고 네네. 비중이 많이 늘었죠. 그쵸. 어떻습니까? 저희 뭐 예전에는 거의 이제 저희랑 소통을 하시거나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역회사 그렇죠.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개인 분들이죠. 네네. 개인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는 걸 저도 느끼고 개인 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런 무역을 아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높고 그런 분들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근데 그 바뀐 게 코로나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확 달라진 거죠. 작년 초 정도부터 해서 네. 이제 많이 달라졌고 왜냐면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망했다. 망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이제 뭐 중국 폐쇄되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무역이 안 되니까 그때 갑자기 개인 고객분들이 이제 고객으로 등장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꾸준하게 문의가 되고 있고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유튜브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접근이 굉장히 쉬워지고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개인분들이 직접 무역할 생각을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로 네. 제가 이런 말 좀 드리면 좀 직접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아는 것만 해도 겁나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직수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렇죠. 물건을 받았으니까. 네. 이 옛날에는 네네. 이 무역의 구조가 오퍼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왕도매가 있고 도도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왕도매. 그 뒤에 유통 과정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소매자도 직구를 통해서 수입을 맞아요. 하고 네네. 소매자뿐만 아니라 소매상도 맞아요. 바로 수입을 하시고 이러니까 네. 유통 구조가 엄청 많이 깨진 거죠. 맞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고. 개인 우리 저 셀러 분들한테 어필을 하려 그러면 뭔가 내를 알려야 되잖아요. 저를? 네. 네네. 광고도 어떤 식으로 해요? 안 그러면 아름아름으로만 자꾸 들어오는 겁니까? 주로 저도 이제 블로그나 블로그. 네, 그런 데서 이제 저희는 소통을 하는데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죠. 검색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개인 셀러다 보니까 네. 수출입 통관 과정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만큼 잘 안 되고 맞아요. 아마 중국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서 네.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라벨이 뭐 이상하게 표시가 됐다, 한글 네. 표시상이 잘못됐다든지. 네, 네. 근데 그런 게 꼭 중국에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쵸. 네.
이제 한국에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긴 한데요. 당연히 중국에서 하고 오는 게 베스트긴 하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국내에 가지고 왔는데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뭐 보수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예,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인건비가 좀 비싸게 치신다는 맞아요. 거. 네네. 네, 그리고 물건 한번 다시 한번 해집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창고에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창고료나 뭐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한 서류상에 네. 얘들이 1번부터 뭐 50번까지 같이 쭉 들어오는데 네. 그 23번 애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50번까지가 다 물건이 묶여 있어야 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렇진 않고 저희가 이제 뭐 화물을 분할을 해서 이제 일부만 통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네. 그렇게 통관을 일부만 시킬 수 있어요. 네. 베스트는 중국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는 게 네. 좋고 그게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비용은 좀 들지만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럼 그걸 갖다가 네. 관세음에 직접 연락을 드리든지 안 네. 그러면 물류회사에다가 네. 바로 요청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세관에 안 걸렸어. 안 걸리면 바로 또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안타깝게도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종이컵과 네. 이게 커피의 조합이 돼야지 이게 커피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커피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네네. 이 물은 네. 제가 이 종이 포장 예쁜 종이컵은 한국 거로 해가지고 네네.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뭐 메이드 바이 뭐 물주 이래가지고 딱 네. 이렇게 판매를 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의 일반 우리 소비자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맞아요. 엄청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재질, 재료 이거 따라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관세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셀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중국에서 찍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팔다리 다 따로따로 갖고 가지고 내가 조립만 해.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예. 관세사 없이도 네네. 제가 직접 통관시킬 수도 있습니까? 개인이 직접 하실 수는 있어요.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저희 관세사 아니면 신고. 네, 신고인이나 관세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어렵죠. 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그거는 관세사한테 대행을 시키는 게 좋죠. 2년 전쯤인가 우리 저 섹스돌이 통관 시켜줘도 된다 합법이 네. 됐잖아요. 네네. 지금 그 이후로도 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 사회 통용상 옳은 거다. 네. 안 그러면 그게 뭐 성적인 어떤 그걸로 해서 하는 네. 거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능은 한데 아마 그걸 이제 관세사에게 맡기면 네.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네, 거다. 여지가 있다 항상 이제 그쵸.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인형들도 뭐 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네. 생긴 게. 생긴 건가, 뭐 아. 기능가 이런 것들이 예, 다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딱 잘라서 이거 무조건 앞으로는 이런 거 다 됩니다라고 그렇죠. 답은 드릴 수 없죠.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맞아요. 어떤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세관 반장의 눈에 어떻게 띄는지 그게 따로 또 판단이 맞아요. 되는 게 많을 거고. 네. 근데 당연한 한 가지는 일단 법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만한 어떤 품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상황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품목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상황. 네, 안타까운 네.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개인 셀러였어요.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네. 분인데 게임 기계 같은 거 있죠. 닌텐도. 닌텐도.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유. 네, 그런 유, 뭐 네. 이제 그런 유들을 이제 수입을 하셨어요. 수입을 하셨는데 수입에 대한 뭐 요건이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시고. 준비하시지 않고 일단 수입하신 거예요. 아.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컨테이너채로 일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뭐 요건도 있고 아시다시피 네.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게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네. 이제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 비용 그렇죠. 이런 게 엄청 들리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두 달이 딜레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그 두 달 동안 바로 이제 뭐 저희 같은 관세사한테 연락을 했으면 그 기간도 이제 굉장히 짧아졌을 네. 거예요. 뭐 한 1주, 2주 안에 해결이 됐을 텐데 혼자서 그걸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전화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통관을 시켜야 될지 알아보시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 네. 두 달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물류비가 그렇죠. 물건값보다 창고비도 네, 막 생기고.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게 모르면 네. 주위에 진짜 전문가들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야금 약사에게 통과는 맞아요. 관세사에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다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쉽게 그냥 믿고 맡길 만한 관세사를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일단 뭐 이제 관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일반적으로 수입을 하실 때는 처음에 내가 수입을 한다, 나 네. 관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는 것 네. 같아요. 관세사가 등장하는 시점은 처음 수입하실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많으세요. 네, 어떤 세간에서 문제가 부딪혔는데 해결을 하려고 이제 뭐 서칭을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그러면서 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사, 뭐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이런 것들 이제 서칭을 하면서 아 관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연락이 오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도 많죠. 요새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바로 뭐 연락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없고 네. 미팅을 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미팅이 가능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 드리기도 하고 네. 내방하시기도 하고. 아 방문도 합니까? 네. 부산도? 아 부산 뭐 정부. 부산. 저희 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무실이 네네. 서초구 방배동이던데 서울 세관하고 가까워서 방배동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집하고 가까워서. 맞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범죄와의 전쟁에 뭐 네네. 나였어 막 이런 뭐 최민식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최익현 씨 그게 보면 막 세관 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물건 빼돌리고 네. 지끼리 뭐 잘해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런 거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요즘에는 세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법에 잘 지키면서 법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고 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전혀 세관 직원들하고 이것도 안 되죠.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안 되죠. 혹시나 네네. 요새도 뭐 살짝 이래 뭐 뒤로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애매한 물건을 좀 정말 빨리 받고 싶다. 근데 제 생각인데 네. 뭐 예전에는 그게 다 현장에서 뭐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처리가 되니까 네. 오히려 뭐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모든 게 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산. 하고 싶어도 전산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저희가 뭐 신고 업무, 서류 제출 업무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전산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어렵죠. 밀수라는 거 있잖아요. 밀수, 그리고 네. 밀수가 우리 일반인 셀러들이 그냥 모르고 하는 게 밀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타오바오에서 뭐 가방을 내렸는데 그게 네. 생긴 것만 뭐 디올이고 네. 이러면 안 적혀 있어. 그거는 얘들이 디자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져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디올이야. 우리 가방도 디올이고 뭐 네. 그 종이 가방도 디올이고 네네. 하물며 홍콩 영수증도 있어. 네네. 근데 그게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네네. 적발이 되면 그게 당연히 밀수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수입했던 내역까지도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도 없고 몰랐다.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게 정말 개인의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면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보통 보세창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 번씩 재수 없으면 세관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수 검사를 다 하잖아요. 네네. 검사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전수검사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물품을 다 검사를 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 박스가 FCL 말고 네. 우리 파샬로 LCL로 했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 화수가 뭐 한 20명 들어가 있어. 화수가 20명 들어가 있다고 네. 품목이 20개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품목은 2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한 박스에 200개 들어있는 게 한 박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200개를 다 까요? 전수검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까는 게 맞아요. 네. 다 까는 게 맞는데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일부 검사 항목이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게 선별 검사 항목이 뜨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 아이템은 아니고 이 아이템 맞고 이렇게 뜨는 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 아이템을 찾아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재수 없으면 일단 세관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재수 없으면. 세관창고로 안 들어가고 온다고 해서 네. 이게 안전빵은 또 아닌 거잖아요. 우리 물류회사에서 뭐 서류 코드를 잘못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리고 물건이 카운터를 잘못해서 뭐 100개를 갖다가 1000개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서류 자체가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능한 관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류를
네. 보고 이제 그냥 단순히 손을 보고 있는 대로 신고를 그렇죠. 하는 거는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 관세사님도 네네. 어떤 제품을 놓으면 그 제품의 단가가 대충 다 나오죠. 대충 나온다기보다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렇죠. 지나치게 낮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네. 진행을 하고 또 아니면은 저희랑 계속해서 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직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음. 정도였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음. 낮게 들어오거나. 네. 근데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 약간 저가로 작성을 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 예의. 자기 네. 그 거래처에 대한 예의로 네. 말 안 하면 네. 거의 한 고등어 대가리처럼 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등어 대가리 치고 몸통을 주는 게 대가리 만져.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네. 그냥 중국에서 그렇지. 그렇게 완전 터무니없는 단가로 네. 작성을 해서 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 관세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러면 80원에 관세를 내야 되는데 네. 얘들이 1,000원이 아니라 한 100원에 치거든요. 진짜로 상상 말도 안 되게 칩니다. 네. 치면 네. 그럼 8원에 우리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74원이 네.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말 안 하면 네. 알아서 치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 김나리 관세사님 말고 다른 업체는 그렇게 그냥 70원이하고 80원이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업체도 많은데 나중에 이게 쌓이면 한번 걸리게 그렇죠. 되면 집 날라가고 그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세간하고 어떤 덩치 큰 사람하고는 싸우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 그게 그분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모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맞아요. 큰 거잖아. 푼돈 모아가지고 목돈을 내려니까 진짜로 그분은 네. 신불자 됐거든요. 아 진짜요? 세관에서 터니까 음. 나 돈 없다. 왜 돈 잘 벌 때는 열심히 썼으니까. 근데 이 불경기에 세금을 막 몇 억을 내라 그러니까 네네. 털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신불자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나 코로나 때문에 네.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네. 중국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한 건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쌓이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세간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A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 A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물품을 뭐 들어오는데 똑같은 중국에서 음. 들어오는데 이 업체만 굉장히 낮은 음. 단가에 들어온다. 그 다 지키게 그렇죠. 되죠. 요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게 알아서 그냥 선풍기 뺀지라면 단가가 평균 단가 쫙 나오는데 그렇죠. 뭐 한 300원 갑자기 그러면 터무니없이 낮은 업체가 있다. 그럼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수입한 거 다 서로 다 갖고 그쵸. 내가지고 네네. 다 까면 집 날리 진짜로 집 날린다니까요. 몇 억씩 벌금 나온다니까요. 그쵸. 예.